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공단 빅데이터부에서 데이터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유호선입니다. 저는 2018년 여름에 데이터 청년 캠퍼스 교육과정을 이곳 전북대에서 이수했고, 이듬해 5월 공단에 입사해서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저는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고, 취업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아주 살짝 먼저 경험했던 저의 경험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와의 만남 자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과정 및 프로젝트 경험담에서는 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께 예고편처럼 미리 공유 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및 업무 소개에서 저희 회사와 제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퍼스 수료 이후에 취업 관련 미세 팁들까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데이터 캠퍼스 교육과정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장표는 올해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실 커리큘럼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들과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드네요. 교육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캠퍼스 이수 후에 빅데이터 관련 직무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거의 다 써먹게 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실무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을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현업에 나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교육 과정이 매우 실용적인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느껴지네요. 또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후 바로 진행될 프로젝트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각자마다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니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데이터 캠퍼스 특성상 인문대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기초적인 수준의 파이썬 배경 지식을 제외하면 교육과정 내용의 대부분은 처음 배우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성격의 수업은 힘들다고 하루라도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수업 내용의 연속성 때문에 다음 수업부터는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고교 시절에 수학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다 보면 첫날에는 아마 너무 쉬운걸 하다가 3, 4일 지나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당부드리면 교육받으실 때 그날 실습에서 막혔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했던 팀 프로젝트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귀농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귀농 정보 부족으로 귀농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초보 귀농인을 타겟팅하여 맞춤형 귀농 전략을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모델에 직접 입력하면 그 개인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귀농 정착 지역과 작물 등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귀농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사용했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점은 아마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분석 주제를 정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팀 또한 그랬었고 다른 팀들도 많이 겪었던 고충 중에 하나가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입니다. 분석 주제를 정하시고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진행하고 있는데 로우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부재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단계에서 분석에 필요한 로우 데이터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지 미리 조사를 꼭 해둬야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초보 분석가들은 막연히 이 데이터들이 어느 기관에 있겠거니 생각하거나 조사를 해본다고 해도 통계성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착각하여 주제를 정했다가 막상 학습 단계에서 학습이 잘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학습 가능한 데이터들은 검색하실 때 로우 데이터나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고 느낀 점은 사실상 메인 분석 코딩은 여러 명이서 해도 효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들, 예를 들면 PT 제작이나 발표 준비, 프로그램 구현 등에서 잘 협업되는 팀이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얻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다들 프로젝트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프로젝트 같이 했던 팀원들 소개하면서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당시 대학원생 3명, 학부생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취업 후 데이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김태형 선생님은 국민연공단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강주현 선생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에서 기술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심서령 선생님은 기업에 취업하셨는데 ERP, 즉 기업 자원관리 시스템 파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랑 김태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업무를 100% 하고 있고, 강주현 심서령 선생님은 하는 업무의 일부분에 데이터 처리, DB 관리 등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캠퍼스의 경험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에도 시험사위원들이 데이터 캠퍼스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직렬에서 빅데이터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이를 활용해 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팀 프로젝트 소개는 마치고 다음으로는 제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빅데이터부는 2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는데 데이터 전문가가 저 포함 3명 운용되고 있고 일반직제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금운용직과 비슷한 대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 소개는 제 업무 분장 보여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주 업무는 데이터 분석이지만 분석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AI 기술 개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주된 업무는 연구직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논문 쓰실 때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분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 논문 쓸 때 하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진행한 실제 분석 업무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분석가 중에서도 외부 분석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을 자주 합니다. 이 사례는 그중 김해시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사업장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머신러닝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김해시와 공단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분석 과정의 이상징후 스코어링은 여러분이 혹시 카카오뱅크 같은 거 이용하시면 자기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신용 점수도 스코어링 방식의 일종으로 여러분이 대출 갚을 능력을 점수화한 것이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이 도산할 위험도를 점수화했습니다. 이 모델은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 분석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확히 말하면 수료 이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부 교수님께서는 제가 수업을 듣거나 공모전에 나가거나 하면 연구했던 내용들을 논문과 같은 의미 있는 형태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취업할 때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 캠퍼스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물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성과물이 되겠지만 상을 받으시든 못 받으시든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도 신설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자격증을 따려고 하니 캠퍼스에서 배웠던 내용도 다 까먹고 다시 공부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은 관련 비용을 캠퍼스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교육과정 중에는 프로젝트 준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는 따로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프로젝트 끝나고라도 아직 내용 까먹기 전에 빅데이터 기사, ADSP, SQLD 같은 자격증 일정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모전 참가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공모전을 자주 나갔던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관련된 공모전을 소개해 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전부 참가했고, 요즘에는 여러 지자체 및 기관에서 빅데이터 분석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구시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도 5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컸고 입상하시거나 하면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랑 저희 팀원들은 데이터 캠퍼스에서 입상한 내용들을 취업 면접 때마다 팀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였는지를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턴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경력을 공백으로 두지 말고 박사과정이든 인턴이든 어디든 적을 계속 만들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도 공공기관이고 인턴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근무 조건들이 괜찮은 편인 것 같고 회사에서 분석 실습도 해볼 수 있고 업무도 과중하지 않아서 인턴 활동 중에도 취업 준비할 시간이 많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이라고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인턴을 뽑아서 각 기관에 배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은 2개월간 빅데이터 교육을 받고 그 이후 4에서 6개월간 기간에 배치되어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개월 교육 기간에도 소정의 월급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니 제 생각엔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인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취업 준비를 할 때 현장 분위기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마인드 세팅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